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이 채널 애청자인데요. 남들이 모르는 은밀한 취미라고 해야 할까요? 그러다 보니 여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에 더 감정 몰입하게 되어 같이 웃고 같이 울고 같이 화내곤 한답니다. 아마 돌아가신 저희 시어머니가 아시면 으이그 아주 청승을 떤다. 너 내가 그런 거 하지 말랬지? 너 그러는 거 청승 맞은 거 티내는 것이라니까 라며 탐탁치 않아 하셨을 겁니다. 저 젊을 적에 꽤나 애먹이시던 분인데도 돌아가시니 이렇게 생각이 나네요. 물론 나중에는 서로 의지하며 지내긴 했지만요. 그랬는데도 가끔 제 취향이 마음에 드시지 않으셨는지 잔소리를 하시곤 하셨습니다. 드라마를 좋아하는 것도, 제대로 만들지 않고 대충 비벼먹는 비빔밥을 먹는 것도, 실크가 아닌 면 속옷을 좋아하는 것도 격이 떨어진다며 싫어하시던 분이었거든요. 돌아가시고 저도 이제 노년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시어머니의 마음에 들기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설이 길었네요. 그 이야기를 하려던 게 아닌데. 사실 저는 오래전 저와 인연이 깊은 아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었거든요. 그 아이 덕분에 제가 지금까지 잘 버티고 살지 않았나 싶기도 해서 고마운 아이이기도 하고요. 그 아이는 어느 날 저를 찾아와 이 동네에서 제일 부잣집 사모님이시죠?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라고 말하던 당돌한 아이였습니다. 고작 16밖에 되지 않은 나이의 여자아이가 생면부지에 저를 찾아와 대뜸 할 말이 있다고 하니 저는 눈이 동그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할 말이 뭐니? 라고 묻는 채게 저희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병원비가 필요한데 돈을 좀 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물론 그냥 빌려달라는 건 아니고 제가 댁에 가서 일을 하게 해주시면 주시는 월급으로 갚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황당하게 들리실 순 있지만 제가 너무 사정이 급해서 그래요. 저 애도 되게 잘 봐요. 동생이 둘이나 있거든요. 어릴 적부터 바쁘신 부모님 대신에 동생들 제가 돌봤거든요. 하나는 중학생이고 하나는 아직 초등학생인데 둘 다 공부도 잘하고 우등생이에요. 다 제가 가르쳤고요. 저는 곧 중학교 졸업인데 이 형편에 고등학교는 포기했어요. 살림도 잘해요. 엄마가 집에 오셔서 할 게 없다고 하실 정도예요. 제발 저 일 시켜주시고 돈 좀 빌려주세요. 라며 말하는 그 아이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눈빛을 보자니 그 아이를 어디선가 본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한 2년 전쯤부터 시장을 오가며 본 아이였더라고요. 제가 시어머니와 함께 장을 보러 갔을 때였는데 한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 광경을 본 시어머니는 이제 시장도 못 오겠구나. 어디 우악스럽게 저런다니. 너는 저런 게 익숙하니 괜찮겠지만 나는 영 불편해. 라며 앞서 가시다 단골 채소가게 아주머니와 물건 흥정을 하셨습니다. 저는 뒤에 있다가 담으라고 하는 것만 담아들고 있으면 되었기에 소란스러운 쪽의 이야기에 귀가 기울여지더라고요. 아줌마, 내 동생이 소매치기 하는 거 봤어요? 만약에 우리한테 아줌마 지갑 안 나오면 어쩔 거예요? 지금 내 동생 때린 거 무릎 꿇고 사과할 수 있어요? 라며 어린 여자아이가 당당하게 맞서더라고요. 그러자 내가 분명히 봤다니까? 여기 소매에 넣었어! 라며 덩치 큰 아주머니가 대꾸를 하며 곁에 더 어린 남자아이의 손목을 흔드니 봐요! 라며 여자아이가 소매단을 잡더니 팔뚝까지 푹 찢어버리더라고요. 하지만 그 아주머니의 말과는 달리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그 여자아이가 그 아주머니 가방을 뺏듯이 낚아채서는 시장 바닥에 쏟아버렸습니다. 그 안에 그 아주머니의 지갑이 나오자 이것 봐요. 아줌마 지갑 여기 있잖아요. 아무리 애들끼리 다녀도 함부로 이러는 거 아니죠. 사과하세요. 무릎 꿇으시라고요. 라며 여자아이가 소리를 치니 그 아주머니는 아닌데 만 몇 번 외치더니 가버리더라고요. 그러자 그 아이는 아줌마 그렇게 살지 말아요. 어디서 남의 동생을 도둑으로 몰아요. 라며 자신의 옷옷을 벗어 동생에게 입히더니 씩씩대고 가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저 아이는 어디 가서도 자기 식구는 지키겠구나. 어린애가 대단하다. 저렇게 할 말 다 하고 살면 얼마나 좋아? 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의 얼굴이 인상에 남았습니다. 그 후로도 오며 가며 그 아이와 마주칠 때마다 혼자서 반가워하기도 했고요. 그런 아이가 저에게 찾아와 돈을 빌려달라며 일을 시켜달라는데 어이가 없으면서도 반갑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단번에 얼마인지도 듣지 않고 그러자고 했습니다. 마침 새아이를 돌보는 일이 벅차던 차이기도 했고요. 시어머니도 오래전부터 유모를 쓰라고 이야기하시곤 했거든요. 그러자 오히려 더 놀란 그 아이가 정말요? 그럼 제가 내일부터 일하러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더니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길로 가 은행에 가서 2천만 원을 수표로 뽑아왔죠. 그리고 남편에게 내일부터 아이들 봐주는 아이가 올 거예요. 어머님께 이야기해 주세요. 했습니다. 남편은 진작 부르라니까 알았어 라고 하더라고요. 아침상을 차리는데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무슨 바람이니? 잘했다. 애들 보느라 전전긍긍하면서 교양은 언제 쌌니? 애들은 크는데 너가 손 갈 데가 한두 군데야? 이제 좀 정신을 차리나 보다 하시더라고요. 애써 웃었지만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속상해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님은 제 출신을 너무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으셨거든요. 남편이 선 본 수많은 여자들을 다 싫다고 마다하고 데려온 게 저였다며 질색을 하셨습니다. 저와 남편은 2살 차이가 나는데 고등학교 때 지역 도서관에서 우연히 만나 첫눈에 반해 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며 마음을 키운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긴 연애 끝에 남편이 대학을 졸업하던 그 해에 식을 올린 사이였습니다.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반가운 결혼식은 아니었던 것이 큰 아이가 생겨 어쩔 수 없이 허락해 주셨거든요. 또 남편이 저 아니면 결혼 안 한다고 혼자 살겠다고 고집을 부리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시어머니 마음에는 영 차지 않으셨던 거죠. 왜냐하면 제 친정이 술집을 하신다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질적으로는 부족한 편은 아니었지만 대대로 사업을 하시는 시댁에 비하면 많이 처지는 혼인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혼수도 어지간한 재벌집에 들어가는 것만큼 했습니다. 결혼식도 당시 최고 유명하다는 호텔 결혼식장에서 치렀죠. 신혼여행 비용까지 다 저희 친정에서 지불을 해야 했습니다. 임신한 딸을 멀쩡하고 부유한 집에 시집 보내는 값을 저희 친정 부모님은 톡톡히 치르셔야 했습니다. 물론 남편이 나중에 예물값이라며 넉넉히 챙겨주긴 했지만 저는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너무 사랑했고 남편 역시 저를 매우 사랑하는 것을 알고 믿었기에 눈을 질끈 감고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절대 분가는 안 된다는 시어머니의 고집을 결국 꺾지 못하고 시댁살이에 들어간 저는 힘든 집안일에 치여 고생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시어머님은 의외로 그런 것은 제게 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람 제대로 부리지 못한다고 호통을 치셨죠. 집안의 일을 하시는 분들만 해도 한두 분이 아닌데 그분들 파악하는 것도 제대로 못한다고 시댁에 들어간 지 이틀 만에 다그치시는데 어찌나 매섭게 호통을 치시는지 눈물이 쏙 빠질 정도였습니다. 마치 새장에 갇혀 지내는 것 같은 날들이 계속됐습니다. 답답해 한숨이 절로 늘어 제 표정은 날이 갈수록 어두워졌습니다. 그런 저를 위해 남편은 종종 저를 데리고 데이트를 해주었지만 시어머니는 몸도 무거우면서 다니다가 큰일 나면 어쩌려고 그러냐? 아주 조신한 구석이 하나도 없구나 라고 하시면서 탐탁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가 나도 눈치를 주셨고 물을 마시며 넘기는 소리가 나도 한숨을 쉬셨습니다. 저희 친정어머니가 좋은 차라며 어렵게 구해주신 차도 손도 안 대시면서 제가 마시려고 들면 취향하고는 이라며 고개를 돌리시곤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 눈치를 보느라 점점 더 의기소침해지고 우울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배가 불러오니 친구들 만나기도 쉽지 않았고 시어머니 눈치를 보느라 먹고 싶은 음식을 먹고 싶다는 소리도 쉽게 못했으니까요. 그냥 저와 뱃속의 아이가 불쌍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 저처럼 할머니 눈치를 보며 자랄까봐 걱정이 돼서 잠이 오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저의 손을 잡고 남편은 당신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어머니도 아시지만
아직 받아들이기 어려우신 거야.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는 거 보시면 안 그러실 거야. 안 그럼 내가 당신하고 어떻게 결혼하겠다고 했겠어? 라며 달래주었습니다. 남편의 말처럼 편한 날이 언젠가는 오겠지 라는 희망만 가지고 버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이가 태어나고 다행히도 몸조리는 친정에서 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아이를 낳고 몸조리 하던 그 한 달이 얼마나 행복하던지 시간은 금세 갔습니다. 남편은 수시로 들러 아이와 저를 보고 저희 어머니께 어머님, 너무 힘드시면 저희 집에서 여사님들 오시게 하세요. 어머님 혼자 힘드세요. 라며 사람 좋은 소리를 했지만 저희 시댁에서 오시는 여사님들 그 누구도 반갑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께 가서 집안 구조며 집안 꾸밈새며 전달할 것 같아 두려웠거든요. 물론 그런 성품의 분들은 없었지만 그래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시어머님이 그만큼 두려웠고요. 또 뭘 가지고 투집을 잡아 안 좋은 소리를 하실지 모르는 것이었으니까요. 아이 용품도 하나부터 다 어머님 취향에 맞춰 준비했습니다. 그러지 않았다간 또 언제 문 밖으로 던져질 줄도 모르고요. 그래서 아이의 남편에게 부탁해 어머니가 잘 아시니 골라줘 보세요. 저희가 뭘 아나요? 라며 백화점으로 모시고 가 고르고 시장에 가서 천을 사다가 만들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무조건 백화점 물건만 고집하시진 않으시면서 품질에 예민하셔서 여기저기 다니느라 진이 빠졌지만 그대로 따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걸 또 이고지고 친정으로 가지고 가 아이를 입히고 이부자리에 누이며 사용을 했습니다. 시댁에 가려고 다시 짐을 싸는데 친정으로 전화가 와 어머니가 받으셨는데 네 사부인, 네 안녕하세요 라는 소리에 제 몸이 딱딱하게 굳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얼마간의 통화 뒤에 어머니는 제게 와 다른 걸로 다시 준비해 두셨다고? 아이 물건 그냥 두고 오라고 하시네. 손자 사랑이 대단하신 양반이다 라고 하시면서도 씁쓸한 그 표정을 감추지는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엄마 잘 됐지? 우리 정훈이 아가떼 물건 여기 보관해 두고 내가 와서 나중에 두고두고 보면 되잖아. 언제 다 가지고 가나 걱정했는데 잘 됐다 라며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아이와 저를 만나러 온 남편에게 낮에 이야기를 전하며 저는 결국 눈물을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 데리고 가도 아이와 내가 그 집 식구가 정말 될 수 있을까? 나 너무 두려워 라며 우는 제 손을 잡은 남편은 미안해. 어머님도 너무 속상하시겠다. 어머니께 내가 티를 내면 아마 어머니가 더 서운하셔서 더 하실 거야. 기회 봐서 우리 분가를 하든지 하자. 그때까지만이라도 당신이 잘 지내는 척해야 내가 불편해서 그런 걸로 하지 라며 웃어주더라고요. 남편을 믿고 돌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첫째와 3살 터울로 둘째를 낳고 둘째와 3살 터울로 셋째를 낳으면서 같은 일들의 반복이었습니다. 달라질 것이라고는 제가 집안 대소사를 직접 지시할 일도 많아졌고 점점 더 많은 권한이 생긴 것이었죠. 최고 결정권은 시어머님이 관할하셨지만 그래도 어지간한 건 제가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님의 철칙을 변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한에서는요. 식재료 중 과일과 채소 종류는 꼭 시장에서 장을 봐야 하고 백화점 식품관에서는 차나 커피, 고기 종류를 사야 하고 빵 종류는 호텔 베이커리에서 사야 하고 곡류는 아는 농장에서 직접 조달해 배달해야 했습니다. 아이들 교육 문제는 전적으로 제가 관리를 했지만 시어머님은 그것도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아. 아이들 끼고 있는 시간에 자기 가꾸기부터 해야 하는데 아직도 저렇게 태가 안 나는데 어쩌려고 라며 미술이며 음악, 패션에 관심 없는 저를 탓하곤 하셨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그 아이를 만나 드리겠다고 했으니 반가워하실 수밖에요. 당장에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그만큼 제가 미술관이나 음악회를 갈 시간이 생긴다는 거니까요. 물론 아직 어린아이이다 보니 탐탁해 하지 않으실 테지만 항상 누구라도 좋으니 일단 들여서 가르쳐보면 될 것 아니야. 그렇게 사람을 못 믿어? 라고 하셨으니까요. 일단 아이를 오라고는 했지만 지낼 곳이랑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줘야 할 것 같아 다음날 다시 찾아온 그 아이에게 일단 가져온 짐은 두고 이거 가지고 가서 아버지 병원비부터 드리고 와.
그리고 너 지낼 방 한 번 더 보고 필요한 거 뭐 있는지 이야기하고 내일 다시 와. 내일부터 일하는 걸로 하자. 월급은 너 하는 거 봐서 더 줄 건데 일단 100만 원은 줄게. 숙식 제공에 이 정도면 나쁘지 않지. 너가 할 일은 내 곁에서 아이들 봐주기만 하면 돼. 첫째는 14살이고 둘째가 11살, 셋째가 8살이야. 공부 잘했다며? 공부 좀 봐주고 놀아만 줘. 다른 건 하시는 분들이 다 있어. 그리고 내 심부름 좀 하고 차츰 너가 할 일이 더 생길 거야. 아, 그리고 내일 올 때 성적표도 좀 가져오고, 알았지? 라며 아이를 돌려보냈습니다. 아이는 눈을 반짝이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를 외쳤습니다. 사실 기사님께 부탁해 급하게 아이 주변을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아이의 말은 다 사실이었고 그 부모님도 인품이 좋으시기로 소문이 자자하더라고 하시더라고요. 급히 알아보느라 근처 몇 군데에만 물으셨는데도 다들 칭찬만 하더랍니다. 그런 사람이 아파서 너무 안 됐다면서요. 아이들도 너무 영리하고 착하다면서 칭찬하는 말뿐이더라고 하시더라고요. 역시나 그 아이의 첫 인상에서 받은 제 느낌이 틀리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야무지고 똘똘하고 시원시원한 그 느낌이 틀리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더 마음이 놓이기도 했습니다. 왠지 그 아이는 제게는 카나리아 같은 친구가 되어줄 것 같았거든요. 다음날 아이가 오기를 기다리며 기대감으로 설렜습니다. 오전에 아이가 필요하다고 적어놓은 것을 준비하면서도 왜 그리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시어머님께서는 남편을 통해 아이에 대해 미리 귀뜸을 해두긴 했지만 걱정이 되긴 했습니다. 그래도 잘 헤쳐보자 싶었습니다.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당차던 그 아이의 모습이 떠올라 든든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가 도착해 지낼 곳을 일러주고 아이들과 인사를 시켰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앞으로 공부 가르쳐주고 엄마가 없을 때 돌봐줄 누나 언니라고 말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첫째는 생각보다 부끄러워하더라고요. 둘째는 언니가 생겨 좋은지 싱글벙글이었습니다. 막내는 나 이 누나 싫어. 거지 같아. 냄새나. 가라고 해. 난 엄마만 있으면 돼. 라며 심술을 부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김석훈, 너 엄마가 예의 없이 굴면 혼내준다고 했지? 라며 제가 셋째를 나무라자 그 아이는 웃으며 두세요. 저러다 궁금해지면 오겠죠. 아이들이 낯가리는 게 당연하죠. 라고 하더라고요. 동생 둘을 돌보며 자랐다더니 나이에 비해 의젓하면서도 이해심이 많은 모습에 기특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인사를 하고 시어머님께 데리고 가 어머니, 말씀드렸던 아이가 왔어요. 성적표도 가져오라고 했으니 보시겠어요? 라고 말씀드리자 그래, 한번 보자. 아버지가 아프다고? 어린 게 고생을 해서 그런지 얼굴이 어둡구나. 그래도 우리 집에서는 웃어라. 난 칙칙한 거 싫어한다. 하나면 족하기도 하고 라고 하시며 성적표를 보시더라고요. 아이의 성적은 아이의 말대로 좋았습니다. 혼자서 동생들 돌보면서 받은 성적이라기엔 너무 훌륭했습니다. 시어머님도 그 부분에서 마음에 드신 것 같더라고요. 항상 제가 다닌 대학을 아쉬워하셨거든요. 그에 비해 남편은 소위 말하는 상위 대학에 다녔기에 더 그러셨기도 했습니다. 집안이 처지면 학벌이라도 받쳐줘야지. 아휴, 내가 다른 집 며느리들만 보면 부럽기만 하다. 내가 어디 가서 처진 적이 없는데 라고 하셨죠. 그런 시어머님의 눈에 그 아이는 꽤나 마음에 드셨던 것 같습니다. 저보다 고학력자인 과외 선생들을 붙이는 것보다 덜 자존심이 상하셨던 것 같기도 합니다. 아이는 그런 시어머님께 시키실 일 있으시면 언제든 부르세요. 제가 책도 재미있게 잘 읽거든요. 학교에서 연극부도 해서 발음도 좋아요. 라며 예의 바르지만 친근하게 웃더라고요. 겁을 먹을 만도 한데 대범하게 구는 그 아이를 시어머님은 힐끗 보시더니 맹랑하구나. 나중에 무료할 때 한번 시켜보자. 라며 나가라는 손짓을 하셨습니다. 아이는 시어머니 방에서 나오더니 조용히 아이들 곁으로 가 둘째와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둘째는 항상 여자 형제가 있었으면 했는데 언니가 생긴 것 같았는지 밝게 웃으며 좋아했습니다. 첫째는 책을 읽으며 힐끗거리며 이야기를 나누는 동생과 그 아이 쪽을 보더니 이내 다시 책을 보더라고요.
워낙 책을 좋아하고 성품이 온화한 아이라 동생들에게도 싫은 소리 한 번 하지 않는 아이라 그러려니 했습니다. 문제는 막내였습니다. 원체 버릇이 없고 시부모님께서 예쁘다 하시니 아주 막무가내였거든요. 저에게도 귀염을 떨며 잘 지내다가 한번 고집을 부리면 난리를 치는 통에 번번이 애를 먹곤 했습니다. 저나 남편이 엄하게 굴라치면 할머니 할아버지 곁으로 달려가 울면서 이르기는 막내의 특권인 양 써먹는 통에 여러 번 곤란하기도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사내 아이들이 크다 보면 그럴 때도 있지. 내더라. 좀 크면 말귀 알아듣고 괜찮다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리 어려도 다 아는 게지. 막내가 아마 배포가 제일 클 게다. 애 하나도 단속을 못해서야 원 이라며 아이를 안고 계시곤 하셨고요. 그러다 보니 점점 더 아이는 고집이 세졌고 제 멋대로 해 일하시는 여사님들도 의례 아이를 피하시더라고요. 일부러 데리고 여행도 많이 다녀보고 음악도 많이 들려주고 책도 많이 보여줬지만 기분이 좋을 때만 잘 따르고 기분이 상하면 다시 고집을 부리고는 했습니다. 저도 지쳐서 어지간하면 아이의 기분이 상하지 않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아이에게 아이들을 돌봐달라고 한 것도 셋째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저만의 시간이 좀 필요했거든요. 혹시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아이에게도 좋은 자극이 될 수도 있겠다 싶기도 했고요. 당찬 그 아이를 믿고 싶었습니다. 혜림이는 너무 예쁘게 웃는다. 제일 좋아하는 게 뭐야? 언니는 책 보는 거 좋아했거든. 그래서 국어 시간이 제일 좋았어. 라며 그 아이가 말하자 둘째는 책은 오빠가 좋아하고 저는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요. 학교에서도 게시판에 그림 계속 걸려요. 만들기는 어려운데 그리기는 너무 재밌어요. 라며 킥킥거리고 웃더라고요. 처음 본 사이 같지 않게 둘이 잘 어울리는 것이 보기 좋았습니다. 그 아이는 그렇게 한참을 둘째와 놀아주더니 첫째에게 정훈이 공부는 내가 봐줄게. 뭐가 있어? 나 수학도 잘했어. 마지막 기말고사 때 100점 받았거든. 숙제 도와줄 것도 얘기해. 내가 도와줄게. 라며 살갑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자 첫째는 수학이랑 과학이 좀 어려운 편이고 나머지는 잘하는 편이긴 해요. 그래도 나쁜 성적이 아니에요. 라더니 다시 부끄러워하더라고요. 그렇게 첫째와 둘째가 그 아이와 서로 익히고 있는 동안 막내는 멀리서 보더니 바보들 이라며 제 방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도 그 아이는 그저 미소로 막내 쪽을 보더니 다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제 할 일을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자 제게 와서 아이들이 너무 예뻐요. 막내는 아직 시간이 걸리겠지만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더라고요. 그래? 어떻게? 너무 고집이 세서 나도 못 말려. 라고 하자. 좋아하는데 어떻게 표현을 할지 몰라서 그러는 걸 거예요. 전에 저희 동네에도 석훈이처럼 괜히 미운 말만 하고 그러는 아이가 있었는데 친해지고 싶어서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관심 없는 척 했더니 먼저 다가와서 놀자고 하면서 나쁘게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모르는 척 자연스럽게 놀았더니 안 그러더라고요. 석훈이도 너무 예쁨만 받아서 괜히 그럴 거예요. 아마 조만간 먼저 다가올걸요. 라며 웃는데 듬직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그 어린 여자아이가 믿음이 가서 마음이 놓이는 게 이상하기도 했지만 믿어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몰래 봐왔던 그 아이의 당참을 믿자 싶었죠. 선혜야, 집에는 일요일에 다녀와. 동생들이 갑자기 너까지 없어서 많이 힘들겠다. 동생들은 몇 살이야? 라고 물으니 둘째는 저랑 1살 터울이고 막내는 저보다 3살 어려요. 둘째가 저보다 손이 야물어서 설거지도 잘하고 밥도 잘해요. 막내는 청소도 잘하고요. 제가 빨래 담당인데 쉬는 날 주시면 가서 해야겠다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라며 웃는 그 아이가 너무 대견했습니다. 아버지 수술 날짜는 언제니? 라고 물으니 다음 주에 하신다고 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생전 처음 보는 제 황당한 부탁을 들어주시고 도와주셔서요. 너무 절박해서 무례한 부탁인 줄 알지만 했어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할게요. 잘 부탁드려요. 엄마도 너무 감사하다고 하셨어요. 라고 답하더라고요. 그래, 믿을게. 잘할 것 같아. 너무 힘들면 말하고 피곤할 텐데 들어가서 쉬어. 라며 아이를 들여보냈습니다.
시댁이를 제일 오래 보신 박 여사님과 같은 방을 쓸 수 있게 부탁을 드리고 아이가 아직 어리니 잘 부탁한다고 말씀드려 놨습니다. 온화하시고 인정이 많으신 분이라 잘 해주실 거라 믿었습니다. 시어머님도 박 여사님 말씀이라면 별 말씀 없이 수긍해 주시기도 했는데 믿음직스럽고 좋은 분이라 아이에게 텃세를 부리시거나 힘들게 하시지는 않으실 테니까요. 며칠을 지켜보니 그 아이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 해내 주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시간표를 짜주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활동도 보장해 주면서 공부 시간은 전보다 늘렸더라고요. 저도 한다고 해봤지만 다른 일들이 많아 잘 되지 않던 부분이었는데 그 아이는 아이들 곁에서 잘 챙겨주었습니다. 막내는 형과 누나가 그 아이와 잘 지내니 처음엔 심통을 부렸다가 나중에는 멀리서 지켜보더라고요. 곁을 맴도는 막내를 알면서도 그 아이는 먼저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간식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만 먹게 하면서 같이 앉아 먹긴 했지만 먼저 놀자고 하거나 먼저 책을 읽어준다고 한다거나 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한 2주쯤 지났을까 막내가 먼저 대뜸 책을 가져가 나도 읽어줘. 누나가 그러는데 엄청 재미있게 책 읽어준다며 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가 석훈아 그럴 땐 부탁해야지. 그렇게 퉁명스럽게 이야기하면 누나가 마음이 아파서 책을 읽기가 힘들 것 같아 라고 했더니 막내는 움찔하더니 누나 나도 책 읽어줘. 부탁해 라며 순순히 부탁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책을 읽어줬는데 너무 재미있어 하면서 좋아하더랍니다. 안 그래도 저에게 와서 엄마 선혜 누나 진짜 책 재미있게 읽는다. 나도 책 읽어줬어. 진짜 재미있어 라고 자랑하고 갔거든요. 그러더니 그 후로는 심통도 점점 줄고 그 아이와 놀이를 하고 싶어 숙제며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앉아 공부에 취미를 붙이더니 형과 누나와는 달리 수학을 잘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막내가 잠잠하고 더 밝아진 모습으로 잘 지내니 궁금하셨는지 그 아이를 따로 불러 이것저것 물으셨나 봅니다. 그러더니 저에게 선혜? 걔 아주 야무지더라. 아이가 또랑또랑한 게 나중에 큰 역할 하겠어. 잘해줘라. 막내도 요즘 나에게 와서 선혜가 해준 놀이 자랑하느라 정신이 없더라. 박 여사도 아이가 여간 기특한 애가 아니라며 칭찬하더라. 라며 기분 좋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님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게 처음이라 놀랍기도 했지만 아이가 워낙 똘똘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믿음보다 더 잘하고 있어서 고맙더라고요. 아이들도 선의 그 아이를 잘 따르고 좋아해 일요일에 집에 다니러 가는 것도 아쉬워할 정도였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수술을 잘 끝내고 요양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엄마가 제일 잘하는 반찬이라며 싸와 저보고 먹어보라며 주기도 하더라고요. 엄마가 다른 건 해드리지 못하고 이런 거라도 해드리고 싶다고 가져다 드리래요. 아빠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수술을 제때 해서 결과가 좋다고 너무 감사합니다. 라며 예의 있으면서도 친근하게 웃을 줄 아는 그 아이가 점점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와 갤러리 나들이를 가셨다가 그런데 선의 걔는 학교 안 가도 괜찮다니? 물어보고 검정고시 공부라도 시켜줘라. 아무리 부리는 애라도 그렇게 똑똑한 애는 받쳐줘야지 라고 하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아이에게 이야기했더니 얼마 뒤에 시험 치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혼자서 책 사서 공부했다고 하네요. 기특하죠. 라며 전했더니 웃으시더라고요. 시어머님이 가끔 낮에 불러다 책 읽어달라고 하시는데 아이가 표현력이 좋고 분석력이 좋다면서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책을 좋아하시는 어른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책 친구가 생긴 걸 그렇게 좋아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그 아이는 그렇게 기특하고 영민한 아이였습니다.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아이였죠. 제가 생각했던 것 그 이상으로 대단하고 예쁜 아이였습니다. 월급은 처음 3개월이 되었을 때 120만 원으로 올려주었고 10개월이 되었을 때는 150만 원으로 올려주었습니다. 아이는 처음에는 매달 50만 원씩 갚더니 월급이 오르자 70만 원씩 갚고 그 후로는 100만 원씩 갚더라고요. 그렇게 1년 반 정도 지나니 절반 이상의 돈을 갚더라고요. 그러는 동안에 검정고시는 합격을 했고요. 저에게 노사모님이 좋아하시는 책인데
사모님도 읽어보시고 같이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요. 재미있더라고요. 내일 다시 읽어달라고 하셨는데 사모님도 같이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하더라고요. 아이가 말하는 게 무슨 뜻인지 눈치를 챘습니다. 제가 도통 시어머님과 가까워지지 못하는 걸 알아챈 그 아이가 일부러 저와 시어머니를 가까워지게 해주려고 하는 거라는 걸요. 고마우면서도 부끄러워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제가 너무 작고 초라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가 사모님이랑 노사모님이랑 더 가까우시면 좋겠다고 박 여사님이 그러셔서요. 저는 두 분이 다 좋은데 그 이야기 들으니까 노사모님이 좋아하시는 거 같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라며 웃더라고요. 그 웃는 모습을 보고 저도 같이 웃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시어머님을 어려워만 하고 피하기만 했지 좋아하시는 걸 같이 해보겠다는 생각을 못했더라고요. 그저 따라만 다니면서 조용히 입 다물고 있는 저를 시어머님도 어려워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이 너무 하셨던 것만큼 저도 곁을 내드리지 않았던 거죠. 제 생각이 짧았던 걸 깨닫고 나니 부끄럽더라고요. 그저 시어머님이 말씀하는 단어들이 날카롭다고만 여겼던 날들이 부끄러웠습니다. 그 아이처럼 날 좋아하게 할 생각은 왜 하지 않았을까 싶어서요. 그래서 그 아이가 건네는 책을 들고 고개를 끄덕거리며 고맙다, 너가 나보다 낫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웃으면서 저는 전달만 했는데요. 주무세요 라며 방으로 가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점심을 먹고 아이가 시어머님 방으로 가기에 평소처럼 차와 다과를 준비해가면서 어제 받은 책을 가지고 갔습니다. 아이에게 책을 전하며 궁금해서 읽어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어머님 책 취향이 너무 좋으세요. 제일 좋아하시는 책이라면서요. 다른 책도 추천해주세요. 라고 하자 시어머님이 절 올려다보시면서 너도 책 읽니? 하시더라고요. 이제 읽어보려고요. 선혜가 너무 잘 도와줘서 이제 책도 눈에 들어오네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래 좋은 생각이다. 세상 반가운 말이구나. 같이 책 읽으면서 이야기 나누는 사람이 있는 게 좋지. 라며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시집 몇 권을 주시면서 이거부터 읽어봐라. 어멈은 이런 거 좋아할 것 같아. 라며 권해주시더라고요. 책을 가지고 나오는데 시어머님 말투가 확연히 달라진 게 느껴져 놀랐습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봤다면 이렇게 쉬운 일을 못하고 모진 소리에 아파만 한 것도 속상했고요. 진작 이런 생각을 했다면 남편 말대로 시어머니와 좀 더 편하게 지냈을 텐데 하면서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해서 저에게 힌트를 준 그 아이에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막내도 그 아이에게 정을 붙이고 점점 다듬어지더니 너무 착하게 변해 전의 모습을 찾을 수 없게 되기도 했고요. 저에게는 정말 복덩이 같은 아이였습니다. 18살의 그 아이는 어느새 아가씨의 모습이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보다 훌쩍 자랐고 더 예뻐졌죠. 둘째는 그 아이와 한 방을 쓰게 해달라며 조르더니 그 아이가 혜림아, 언니는 지금 있는 방이 좋아. 혜림이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언니가 정훈이랑 석훈이까지 다 돌보려면 지금처럼 있는 게 더 좋아. 라며 달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같이 지내도 되는데 왜? 라고 물었더니 박 여사님이 가계부 쓰시는 거 도와달라고 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방을 비워요? 라며 웃는 아이였습니다. 속이 깊은 아이죠. 정말 너무 마음에 들고 든든한 아이였습니다. 1년 반 동안 정도 너무 들기도 했고요. 남편도 선혜가 오고 당신 표정이 너무 좋아졌어. 다행이다. 애들 성적도 오르고 막내도 정신 차리고 당신이 사람 잘 봤네. 라며 좋아했습니다. 장부에 적다 보니 아이가 한 6개월만 있으면 돈을 다 갚을 것 같은데 그만두면 어떡하나 싶어 내심 걱정도 됐습니다. 아이가 없이 어쩌나 싶었거든요. 너무 의지를 많이 했으니까요. 시어머님과는 책을 읽고 감상을 나누며 가까워지고 있긴 했지만 그 아이와 따로 나누는 담소가 즐거웠거든요. 주로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지만 그 아이가 야무지게 상황을 설명하며 아이들에 대해 전해줄 때 마음이 놓이기도 했고요.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 이야기도 조심스레 나누기도 했습니다. 아이도 방에서 박 여사님과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이가 유난히 표현력이 좋은 탓인지 이야기를 참 재미있게 하기도 했습니다. 첫째 아이 고등학교 입시 문제도 걱정이 많았는데
그 아이가 잘 결정하게 도와줘 학교 선생님과 상의 끝에 지역에서 제일 좋은 고등학교에 합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아이는 마지막으로 돈을 갚으러 오더라고요. 근 2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추운 겨울에 온 아이가 추운 겨울에 다시 이별을 고하더군요.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돈도 빌려주시고 일도 시켜주신 덕분에 저희 집 형편 너무 좋아졌어요. 엄마도 일하시게 되어서 하고 계시고 아빠도 이제는 다시 일하실 수 있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지 말고 조금 더 일하면 안 될까? 정훈이는 고등학교 가더라도 혜림이랑 석훈이가 아직 어리니 선혜가 좀 더 도와주면 좋을 것 같아. 라고 했더니 부모님이 또 일하시느라 바빠지셔서 동생들을 제가 봐야 해요. 그리고 저 공부 더 해서 전문대라도 가보려고요. 엄마 아빠도 그러길 원하시고요. 그동안 너무 신세가 많았습니다. 라며 인사를 하는 그 아이를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제 자리로 돌아가겠다는 그 아이를 어떻게 잡겠습니까? 시어머님께도 인사를 하고 돌아서는데 시어머님이 그래 영리하니 잘할 거다. 대학 합격하면 와라. 내가 첫 등록금은 내주마. 그러니 걱정 말고 공부해. 라고 하시더라고요. 짐을 싸는 동안 박 여사님은 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선회 없이 저녁에 허전해서 어째요? 하시면서 저에게도 아쉬운 마음을 털어놓으시는데 그 아이가 새삼 대단해 보였습니다. 둘째랑 셋째는 아쉬운 마음이 큰지 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첫째는 잘 가요 라면서 아쉬워는 했지만 별 말은 없었습니다. 남편은 제게 봉투를 준비해주면서 퇴직금이라며 챙겨줘요. 그래도 당분간 힘들 수 있으니까 우리 집 와서 고생 많이 하고 가는 애니까 이 정도는 더 해주지 라고 하더라고요. 그 봉투에는 3달치 월급만큼 넣었다고 하는 남편의 말에 고마웠습니다. 아이가 떠나기로 한 일요일이 되어 아이의 짐을 옮겨주기 위해 제가 직접 기사님과 움직였습니다. 처음으로 그 아이 집 앞에 간 김에 부모님을 만나 뵙고 그동안 너무 감사했다고 인사를 전하러 같이 올라갔습니다. 생전 처음 가보는 가파른 골목을 따라 한참을 따라 올라가는데 숨이 차고 한겨울인데도 땀이 나더라고요. 헉헉거리며 따라가다 더 이상 못 갈 것 같다는 말이 나오기 직전에야 저희 집이에요 하더라고요. 들어서는데 제가 올 줄은 몰랐는지 놀라시는 그 아이의 부모님께 제가 그동안 따님과 지내면서 인사 한 번을 못한 게 너무 죄송해서 왔습니다. 아이가 너무 대견해요. 라며 가지고 간 과일 바구니를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두 분 다 아휴 무슨 말씀이세요. 아이를 맡겨놓고 찾아뵙지도 못한 저희가 너무 죄송하죠. 병원비며 월급이며 저희가 신세가 많았습니다. 아이가 못난 부모 탓에 실례를 했습니다. 라고 하시며 고개도 못 드시고 민망해 하시더라고요. 선의 덕을 제가 얼마나 받는지 몰라요. 그리고 간간히 보내주시는 반찬도 맛있게 잘 먹었어요. 저희 여사님들도 다 선혜한테 비법 물어봤다니까요. 그동안 너무 정들어서 아쉬워요.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딱 보기에도 선량해 보이시는 그분들의 모습에 인연이 이렇게 끝나긴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선혜도 선혜의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한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돌아서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와의 인연은 그렇게 끊이지 않더군요. 한 10년 정도 지났을까요? 첫째가 어머니 저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집에 데리고 와도 돼요? 하더라고요. 군대 제대하고 대학을 막 졸업하고 남편의 회사에 들어가기로 한 시점이라 시어머님이 은근히 선보라고 하실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러라고 하고는 식사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시어머님과는 그 후로 더 잘 지냈던 터라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어떤 아이가 올지 기대를 하고 있었죠. 문을 열고 들어서는 그 아이를 보고는 저희는 입이 떡하니 벌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아이 선혜였거든요. 수줍게 인사하시면서 잘 지내셨어요? 저는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라며 꽃다발을 내미는데 너무 반가워 와락 안아주었습니다. 시어머님도 어서 와라 어서 와 라며 반기셨고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아는 사람을 보면 그렇게 반기시더라고요. 앉아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2이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하면서 2년을 첫째가 따라다녔답니다.
그러다 군대 가기 직전에 겨우 교제를 시작했고 이제 4년째 만나는데 결혼을 해야 할 것 같아 데리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선혜는 그 후로 열심히 해 교대에 갔고 그리고 선생님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혹시나 시어머님이 안 좋은 소리 하실까봐 걱정했는데 웃으시면서 이럴 줄 알았으면 더 잘해줄 걸 그랬구나 하시더라고요. 남편과 저는 순간적으로 긴장했다가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선혜 아버님은 온전히 완치가 되셨고 친구가 차린 택시 회사가 잘 돼서 이제는 택시 회사 사장님이라고 하더라고요. 동생들도 다 명문대에 진학해 막내 동생이 재학 중이고 둘째 동생은 졸업해 대기업에 취직을 했다고도 했습니다. 선혜가 저희 오빠랑 형의 짝이 된다고 하니 둘째와 셋째는 박수까지 치며 좋아하더라고요. 막내는 진짜 누나가 형수님 돼요? 진짜? 와, 형 땡 잡았네 라며 더 호들갑을 떨며 좋아했습니다. 둘째는 미리 알았는지 박수치며 웃기만 하고요. 그렇게 가족이 된 선혜는 손주 둘을 낳아 저에게 맡기고 지금도 열심히 학교에 출근합니다. 사부인은 사돈의 사무실에 나가 일하시거든요. 어머니, 저 왔어요 라고 명랑하게 말하는 목소리가 저는 아직도 좋습니다. 가끔 저와 데이트 해주는 정성도 고맙고요. 아마 돌아가신 시어머님이 아시면 아주 저희들끼리 신났구나 라며 괘씸하다고 하셨겠지만요. 나이가 들어 그런지 시어머님과 같이 책 이야기를 하던 그 시간이 그립기도 합니다. 책 이야기를 할 때는 소녀 같으셨거든요. 뾰족하지도 않으시고요. 한번 그러시고 났더니 평소에 미운 소리도 잘 안 하기도 하셨고요. 그래서 그런가 한 번씩 그립네요. 그 모든 게 다 선혜 덕분이지요. 내일 저녁은 선혜랑 맥주 데이트나 해야겠습니다. 아이들은 남편과 첫째에게 맡기고요. 저는 그게 취향인지 며느리와 그러고 싶네요. 딸아이와 외국 나가 있는 막내 며느리가 알면 서운하겠죠. 그래도 선혜와 가끔 갖는 그 시간이 여전히 저는 좋습니다. 저 복 엄청 많죠? 이렇게 제가 사연을 쓴 줄 알면 선혜는 아마 웃다가 쓰러질 겁니다. 어머니, 우리 진짜 이랬어요? 하면서요. 앞으로도 잘 지내자고 부탁하고 싶네요. 여러분들도 곁에 있는 가족과 행복하시고 아끼시길 바랍니다. 좋은 날에 웃으며 마주보고 진심으로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족이더라고요. 다들 아시는 이야기를 또 이렇게 합니다. 늙나봐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